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네, 8번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자성어다.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화자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초등학생만 나와도 자화자찬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전을 찾아볼까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야, 내가 잘했지? 칭찬해줘. 정말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화자찬입니다. 옆에서 보면 좀 꼴불견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스스로 잡니다. 그렇죠? 스스로 자는 앞에서 보면 코의 모양이다. 자, 이 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킬 때 코를 주로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기를 얘기할 때 나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나 코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코인데 이것이 스스로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왜 바뀌느냐? 코라는 것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숨을 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지요. 그래서 스스로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자, 그림화다. 그렇죠? 그림화는 이렇게 이것이 이제 붓을 뜻하는 붓율자예요. 이렇게 이 모양이다. 붓대에 이렇게 털이 달린 모양이다. 그렇죠? 여기에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붓율을 얘기합니다. 자, 붓을 가지고 밭전자를 그린다. 말하자면 토지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그린다. 그것이 그림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화는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에요. 차는 기린다, 칭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게 자찬입니다. 내가 그린 거 놓고 야, 참 잘 그려서 100점이야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이다. 이러한 찬을 쓸 수도 있고 이러한 찬을 쓸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림을 그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화를 그린다 하면 그림의 제목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그것을 찬이라고 한다. 그 찬은 주로 타인이 묻힌다. 남이 원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가서 보고 한 글자 써주십시오 하면 그림에다 글을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에 다 적지 못하면 옆에 종이를 이어서 계속 적습니다. 자, 우리 새한도 같은 거 보면 본 그림보다는 더 많은 굉장히 긴 두루마리처럼 찬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찬이라고 한다. 이 찬은 원래는 남이 써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린 그림이 보니까 남에게 가서 품평을 받고 한 줄 받기가 좀 민망해. 그렇다고 해서 찬을 쓰지 않으면 그림으로 가치도 없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쓰자. 찬을 쓰자. 그렇게 쓴 것이 자찬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림 그리고 찬을 내가 쓴 것이다. 단순히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보다는 글자 속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리무중, 예, 다스도 마을리다. 그렇죠? 안개무 가운데 중이다. 네, 오리가 안개 속에 쌓였다. 그렇죠? 네, 오리무중. 이것도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딴 뜻이 있네 알았을 때 제가 즐거웠습니다. 자, 여러분은 즐겁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것은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스도다. 네, 옛 글자로 보면 이렇게 두 이자에다가 이렇게 나눈 모양이다. 이것이 다스도다. 마을리는 논이 있고 땅이 있는 것이 마을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개무는 안개는 하늘의 기상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비우자가 들어갑니다. 발음은 힘쓸무다. 예. 자, 가운데 중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올이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알 수가 없어. 오리무중 같아. 또는 그 사건은 오리무중이야. 미궁에 빠졌어.
그렇게 오리가 안개 속에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나중에 알았을 때는 오리무란 것이 있다. 오리무. 어떤 도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수를 피면 오리가 안개를 껴. 오리를 끼게 하는 안개, 그것이 오리무다. 그 오리무의 가운데 있는 것이 오리무중이다. 심리무의 가운데 있는 것은 심리무중이다. 심리무중이라는 말은 물론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어 있느냐? 오리무중이냐? 오리무중이냐? 자,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리무중으로 하지만은 저는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색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낱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상필벌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신상이 무슨 말이야? 신은 믿을 신이다. 믿고 상을 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필벌은 좀 쉽습니다. 반드시 죄를 준다. 꼭 죄를 준다. 이렇게 되겠죠. 믿을 신은 사람인가 말씀은이에요.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상줄상은 아래에 조개패가 있습니다. 발음 요소는 경상북도 할 때 상입니다. 예, 상이에요. 자, 상을 주므로 조개패는 옛날에 화폐로 쓰였다. 그래서 재물을 뜻하기도 한다. 돈을 준다. 상 줄 때는 뭔가 상장만 주지 말고 부상으로 좀 끼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있겠습니다. 자, 반드시 필은 마음심자와 이렇게 비침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성할 때 반드시 필은 부수는 마음심으로 되어 있지만 마음과는 상관이 없다. 죄 벌을 얘기한다. 벌을 받는다 할 때는 위에 이것은 거물을 얘기합니다. 거물이다. 거물로 잡았다. 잡아서 말을 가지고, 말씀은이죠. 말을 가지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어떤 말하자면 형벌을 준다, 벌을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신상필벌은 설명은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 여기서 알겠어요. 반드시 벌을 준다. 필벌이다. 그렇죠? 위에는 반드시 상을 준다. 상을 주는데 이게 무슨 반드시냐? 예. 신상필벌에서는 믿을 신이 반드시라는 뜻으로 쓰인다. 충분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받을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상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은 반드시라는 뜻이다. 필과 의미가 같은 것이다. 실사구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교과서에 나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다. 실사구시다. 구시는 알겠습니다. 옳은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구시, 구할 구자, 옳은 것을 구한다. 실사는 무엇이냐? 실제 일이다. 실제 일이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저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실제 현상, 실제 일에서 옳으냐 아니냐를 구해라, 따져라는 것이죠. 사실의 바탕을 두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실사구시다. 자, 열매실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진면자가 있습니다. 진면이다. 집을 뜻하는 간머리다. 여기에는 꿰뚫을 관이에요. 그렇죠? 관은 조개패를 꿰맸다. 그것은 돈을 얘기한다. 그래서 집에 돈이 가득한처럼 열매가 있다. 네, 일사자. 구할구는 가죽에서 모양이라. 동물의 가죽을 잡아서 가죽옷을 예전에 입었겠죠. 입으면 가죽옷은 속으로 쪼그라든다.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할구다. 오를시는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바르게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간다. 바르게 간다 해서 옳은 것이다.
네, 승승장구. 자, 마지막에 승승장구. 이것도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어떤 사람이 승진을 했다. 그랬을 때 축하를 합니다. 자,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시라 할 때 승승장구다. 승은 탄다는 뜻이죠. 승차한다, 승마한다. 그렇죠? 올라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승은 승리다. 이긴다, 승리한다. 장은 길다. 예, 길다, 길장은 머리카락이 긴 사람의 모양이다. 몰구다, 몰고 간다. 말을 몰고 간다. 이 구가 이제 발음이다. 그렇죠? 동구, 중구, 남구, 북구 할 때 쓰는 구예요. 그래서 말을 몰고 가는 것을 어떤 구역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탄다는 것은 병화자의 북녘북이에요. 네, 병화자의 북녘북이다 했는데 북녘북이를 이렇게 나눠서 썼다. 북녘북은 이것과 같이 사람을 얘기한다.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양이다. 지금은 벼화지만 옛날에는 나무목이었다. 나무목에 두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올라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승승장구는 지금 한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승리했다. 또는 승진했다. 좋은 일이죠. 이겼다. 이번에 이긴 것에 올라탔어. 앞으로 계속 길게 말을 몰고 계속 나가시라는 그런 뜻이 이제 승승장구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8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한자어와 그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자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자와 한자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결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